일본은 특히나 빼앗겼을 때 뼈아픈 거는 LNG 캐리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국제적인 표준에 맞는 배를 가지고 수송을 안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다가 아마 기술을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중국이 지금 수주 잔고에는 사실 100척 넘게 아마 있을 거예요. 원래 예정했던 그 시간에 나올 것인가도 관건이고 분명히 실수가 있긴 있을 겁니다. 중고배 가격이 높아요. 한국이. 시장이 그만큼의 경제성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일본 정부가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일본이 LNG 선을 다시 만들겠다. 그런데 기술을 한국과 협력해서 새로운 배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인데 자기들이 조선에 거의 종주국 같았었고 한국의 기술들이 다 일본에서 상당히 많이 갔을 텐데 그런데 일본이 한국에 손을 내미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여전히 LNG 운송시장 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거를 자꾸 밖에 있는 하드웨어를 갖다 쓰려고 하니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극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원래 중동에서 굉장히 많은 LNG를 수입을 해서 썼었는데요. 카타르에서 많이 가져오죠. 이번에 카타르가 저렇게 이제 되면서 북미나 이런 데가 또 다른 이제 수출처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극동아시아와 중동 사이의 이 라운드 트립은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장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북미와 극동아시아로 이게 확대가 되면 굉장히 장거리가 됩니다. 거의 2배 정도. 태평양을 건너는 게 굉장히 길이가 긴 모양이에요. 굉장히 거리가 긴데 문제는 가스는 조금씩 기화가 돼요. 저희가 처음에 아무리 액화시켜서 보내도 굉장히 초고압과 초저온으로 보내는데 조금씩 그 기화가 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백을 보내도 도착지에 도착한 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짧은 기간에 확 가면 별로 많이 손실이 되지 않는데 이게 길어지면 손실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프랑스 GTT사의 화물창 기술 중에서 폴리우레탄을 사용하는 그 기술을 특별히 더 언급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을 지목해서 그거를 같이 하자는 그거를 전수해 주세요라고 한 거죠. 같이 한다라기보단 두 가지의 기술 중에서 왜 얘만 굳이 찝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 화물창에 들어가는 보냉제 두께가 얇기 때문에 제가 화물을 조금 더 많이 적재할 수 있는 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게 2주 정도의 라운드 트립을 기록을 하는 중동과 극동아시아일 때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북미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조금 중요해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어쨌든 일본은 특히나 섬국가이기 때문에 LNG의 형태로 원자재를 수입을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이거를 계속 배는 또 외국에서 갖다 쓰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의 손실이 너무 과해지고 해서 좀 늦긴 했지만 이 한국에게 이 기술을 다시 전수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적어도 우리가 쓰는 것 정도만큼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출 LNG 시장에선 아예 손띈 지가 지금 꽤 된 상태거든요. 그럼 일본 배로 수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LNG를? 지금은 일본 배이긴 하죠. 어느 순간 일본이 일본 내부적으로 쓸 배를 한국이나 중국에다가 발주를 한 지도 또 몇 년 지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꽤 뭐 NYK나 뭐 MOL이라고 하는 그런 일본에 있는 회사에 LNG 캐리어를 만들어 준 지도 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쓰다가 갑자기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일본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국영 기업은 아닌데 두 개의 큰 회사가 계속 이렇게 작은 일본 조선소를 이렇게 인수하는 식으로 해서 거대 일본 조선 거의 국영 기업 같은 그런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마바리 그룹이고 하나는 JMU인데요. 그럼 보조금으로 작동을 하나요? 그렇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조선소를 인수를 하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바뀌지가 않는 게 조선소는 인수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막 옆에 갖다 놓고 공통비를 배분하고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경영만 같이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서 시너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결국 이 두 개 중에서도 이마바리가 JMU를 또 흡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대 조선 기업 하나가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 그래서 약간 중앙화시킨 기술 개발 법인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수출용 LNG선을 만든다거나 하면 이제 여기에서 해결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배를 찾지 않다 보니까 이 기구의 용도가 굉장히
유명무실해지고 결국 우리도 밖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를 발주하러 올 텐데 이 부분이 타개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일 빼앗겼을 때 뼈 아픈 거는 LNG 캐리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고부가 가치 선형인데 우리가 지키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찾으려고 하는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일본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들이 이제 그들인 거죠. 그러면 요약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 조선사들이 스스로 LNG 운반선을 만들었던 거고 어느 때부터 그것들이 이제 물러가고 한국이나 중국 조선소에다가 LNG 운반선을 발주해서 그걸 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외국으로부터 LNG를 수입을 한 거고 근데 그거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정을 받는데 그 기술을 한국한테 달라. 전수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셈이겠네요. 아마 자기네들이 들고 있는 기술로 지금도 만들래도 만들 수 있을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약간 국제적인 표준에 해당하는 그런 사양이 아닌 걸로 만들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LNG 수송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게 계속 수입해서 새롭게 쓰기 시작하는 국가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구나. LNG 수송을 해봤으면 네. 그렇게 새롭게 하는 국가들이 그 국가 안에서 초반에 이 수송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을 만한 나라도 있을 텐데 네. 그런 데 수송 시장에 딱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수익 모델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려고 보니까 제가 국제적인 표준에 맞는 배를 가지고 수송을 안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다가 아마 기술을 요청하고 네.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조선사들도 그 원천 기술은 프랑스의 GTT사인가 뭐 거기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받아온 것인데 일본은 왜 한국에다가 기술 지원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GTT가 아니고? 그 GTT 기술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생각해 보면 지금 정말 그 배를 만드는 그 팩토리를 가지고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 한중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GTT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긴 하지만 GTT도 이 실제로 하드웨어에 적용해 보는 거는 안 해본 거와 거의 마찬가지. 그러니까 GTT도 만들 줄은 모르겠군요. 해본 데다가 요청을 하는 게 이제 가장 빠른 거죠. 그래서 현장 기술이 가장 강력한 데가 한국하고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일단 지금 전 세계에서 LNG를 제일 많이 수입해서 쓰는 국가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한테 LNG선 발주해가지고 그거 받아서 쓰고 했었는데 네. 적어도 내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의 선박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LNG 시장도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언제까지 남의 나라가 쓰는 걸 이제 쓰겠냐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큰 국영 기업 안에 후동중화라고 하는 중국의 조선 업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가 원래 1년에 대형 LNG선을 한 4척 정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한 70척 만들거든요, 1년에. 그래서 여기가 한 4척 정도를 꾸준하게 만들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요게 이제 한 6척 정도로 이제 캐파가 올라왔는데 네. 이렇게 한 곳에다가 계속 푸시를 하다가 2023년에 이 LNG선 수주전에 대비한 조선업체가 그 뒤로 몇 개 더 생겨가지고 지금 한 4군데가 수주장고에 LNG를 갖고 있습니다. 만드는 걸로는 아마 올해가 데뷔전이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실제로 네. 수주를 해서 갖고 있다가 만들어서 이제 올해 첫 배를 내놓거나 아마 그럴 텐데 이거에서의 레코드를 쌓을 수 있게 일단 도와준 건 중국 정부입니다. 네. 어차피 중국에서 수입했을 LNG니까 중국이 선박금융도 도와주고 우리 선사가 이쪽에다 발주해 볼 테니까 첫 번째 레코드를 만들어 봐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잘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수주 잔고에는 사실 수십 척 있어요. 100척 넘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예정했던 그 시간에 나올 것인가도 관건이고 분명히 첫 호선이나 둘째 호선 이런 것들은 실수가 있긴 있을 겁니다. 실제로 후동중화도 가장 첫 호선이 만들어지자마자 수리소에 갔다는 얘기가 그때 있긴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시간이 지나서 레코드가 쌓인 거잖아요. 근데 배는 만드는 레코드를 많이 쌓는 거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는 경험이죠. 중국은 지금 이제 옛날에는 그 저부가 가치 선만 주구장창 만들어서 빨리 올라오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점점점 한국이랑 경쟁하는 영역으로 올리려는 시도를
거대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차곡차곡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중국은 어떤 기술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GTT의 원천 기술을 쓰고 있다. 중국도 GTT 거 쓰고 똑같은 걸 쓰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가 이제 인증을 해줬고 거기 거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그럼 프랑스의 그 GTT라고 하는 데는 돈 굉장히 잘 벌겠네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근데 이 생각해 보면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 네. 카타르가 그때 국가 단위로 LNG 사업을 하는 거의 최초의 국가였었어가지고 막 시장에다가 엄청나게 LNG 캐리어를 많이 발주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 LNG 캐리어의 전체 시장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막 150척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있는 게 시장 자체 굉장히 작았으니까 옛날에는 사실 프랑스가 저렇게 아니 뭐 독과점도 아니고 왜 저렇게 혼자 해라고 하지만 그 시장이 그렇게까지 뭐 저기에다만 줘야 되나? 라는 그런 반항을 하기에 너무 작은 사이즈의 시장이었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덧 커지니까 GTT가 지금은 거의 연금 같은 수입원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가지고는 있지만 과연 이 시장이 커져서 나한테 수익이 될지는 어떨지는 모르는. 그 대신 이제 그런 건 있죠. 유럽의 기술인데 유럽 선주가 딱 배를 발주하면서 GTT 거 써주세요 라고 하면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LNG 수송선이라고 하는 이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까요? LNG의 용처가 커지고 있어서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LNG가 원래 용도가 되게 다양하지가 않은 에너지. 아, 그렇습니까? 그냥 제일 난방용인가요? 많이 쓰이는 게 난방용, 난방용이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파워플랜트인데요. 네. LNG를 옛날에는 수입해 쓰는 국가와 수출해 쓰는 국가가 되게 제한적이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시가스가 잘 깔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에 한 15년 전까지 생각하면 LNG를 수입해서 쓰는 국가가 전 세계에 한 20개? 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한 50개국 씁니다. 그러니까 1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인 거죠. 그 수출을 하는 국가도 사실 옛날에 그냥 왕 중의 왕이 카타르였어요. 카타르가 거의 전부였던 상황이었다가 요즘에는 이제 호주도 그리고 미국도 막 이렇게 막 많이 수출을 하게 되어서 시장 참여자가 많아졌는데 LNG라는 에너지에 대한 접근도가 많이 높아진 게 친환경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옛날에는 LNG를 구해서 쓰는 게 조금 어렵고 너무 가격도 비싸고 가격 변동도 너무 심한데 수송이 또 안 이루어지고 하면 그 해는 잘 못 쓸 수도 있고 하니까 뭔가 기저에너지로 쓰기가 조금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이게 시장에 참여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 허들이 많이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그래서 이제 선박에서도 그래서 LNG를 연료로 쓰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벙커CO로만 선박들이 다녔었는데 LNG 추진 선박을 만들어서 왜 쓰느냐라고 했더니 그게 오염물질이 덜 나와서 기름보다라고 하니까 연료로 만약에 어떤 그 교통수단이 그 에너지를 쓰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계절성이 크게 사라집니다. 지금은 저희 겨울에만 떼니까 계절성이 좀 많이 심해요. LNG 캐리어 시장 운임 보면 겨울 3개월 딱 세고 나머지는 도저히 돈을 벌 수 없을 만큼 내려가 있고 막 이런 식입니다. 실제로 LNG 수입 터미널의 가동률이 한 30%밖에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하계 시절 동안 계속 쌓아서 쟁여놨다가 겨울에 한 번 쓰고 끝나기 때문에 이게 연중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발전용으로 쓰는 건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발전용으로 쓰는 건 전체 중에서 비중도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연료로의 그 판로가 많이 열리고 앞으로도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거래량 자체가 많이 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배들이 벙커CU를 주로 쓰나요? 네, 거의 대부분 벙커CU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매연이 심한 기름이죠. 네,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게 액체야 싶을 정도로 되게 점도가 높은 시꺼먼 거의 고체에 가까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거의 잔유죠, 잔유. 모든 걸 정제하고 남은 잔유. 그러니까 그거를 LNG로 선박 연료를 바꾸게 되면 하늘이 좀 깨끗해지겠네요. 탄소가 한 30% 정도는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중국하고 우리 한국의 이 조선 실력, 배 만드는 실력, 이거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그거를 어느 정도라고 참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진짜 많이 따라오기도 했고 지금 전 세계 배의 절반을 중국이 만들고 있어요. 2009년 이후
최근까지 중국은 전 세계에서 배를 제일 많이 만드는 국가의 위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17년 가까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수주 잔고 기준으로는 한 2년, 3년 이내에 50%가 아니라 60%까지 더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 게 한중일이 그래도 3국이 전체 만드는 비중을 90% 이상으로 한 지가 꽤 됐거든요. 네. 그것도 10몇 년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타 등등의 그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되었는데 요즘 이 한중일 중에서 일본이 너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그냥 중국이 쫙쫙 빨아들이고 있는. 한국이 한 20% 되죠? 톤수 기준으로는 20%, 밸류 기준으로 한 30% 정도를 우린 비싼 걸 만드는군요. 비싼 걸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근데 싼 것의 이점은 또 개체수가 많아요. 저희가 원자재 수송선이 아무래도 전 세계의 수송선 중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할 거잖아요. 원자재는 이동 자체가 불가능. 뭐 석탄 싣고 뭐 철광석 싣고 이런 것들. 원유 싣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시장이 되게 크기 때문에 네. 또 시장이 좀 흥하면 중국의 물량이 나오는 그 세기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네. 진짜 많이 올라왔고 옛날보다 만만디 막 이런 부분이 네. 조선업계에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싸게 빠르게 쫙쫙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줄였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그런 부분이죠. 전 세계의 배를 근데 다 중국이 만들면 불안해서 어디 살겠나 싶은 그런 부분. 그리고 뭐 미국이 또 메이드 인 차이나 선박에 대해서 뭐 입항료를 세게 매기겠다 뭐 그런 계획도 세워놓고. 네, 근데 그렇게 한들 제가 봤을 땐 어차피 미국으로는 미국 배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잖아요. 미국 배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해운 사업을 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그거는 그냥 공통적인 비용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관세, 나도 관세, 그럼 우리 원임이나 올릴까? 막 이렇게 돼버리면 되는 문제라 사실 그걸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기는 저희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불안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만 저렇게 배를 만드는 거에 대한 경계감은 당연히 모든 수요자들이 가지고 네. 있는 편이기도 하고 실제로 항만 크레인 같은 경우가 이미 중국이 독점인 상태거든요. ZPMC라고 하는. 그럼 전 세계 항만에 중국산 크레인들이 거의 가 다 있는 거예요? 가 있는 상태인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신항만에다가 우리나라의 크레인을 넣겠다라고 메이드 인 코리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설비를 뜯어서 다시 재조정할 수는 없지만 네. 신규로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국 거를 넣지 않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나라에게는 조금 판로가 열리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기술력의 차이는 저희는 많이 좁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느끼는 좀 명확한 수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중고배 가격이 높아요. 한국이. 저희가 효율이 더 좋은 거죠. 똑같이 사용을 해도 효율이 더 좋다라는 거를 시장에서 이미 입증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비슷한 스펙의 한 10년짜리 배가 팔렸을 때 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라는 건 시장이 그만큼의 경제성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동차만 중고 시장이 있는 게 아니고 선박도 중고 시장이. 선박은 중고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어떨 그렇구나. 때는 신조 발주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이 중고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네. 엄경아 연구위원님, 조선의 국모님 모시고 조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청해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